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11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아무도 안 궁금해하긴 하지만 근데 아까 한 분이 너무 궁금하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그냥 하는 다이어트 Q&A였는데 한 분이 또 물어봐 주셨으니 제가 Q&A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거라서 이게 스노우를 킬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스노우를 써버렸어요. 스노우 진짜 그만 써야 되는데 저의 기본 카메라로 실제 모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몸은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일단 딱 제가 한 10kg 뺄 때까지만 스노우를 써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Q&A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리 써놓아가지고 이게 제가 계속 까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옆에 견지를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살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나 혼자 그냥 진행하는 Q&A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 사실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했는데 진짜 좀 열심히 했어요. 한 2주 정도? 2주 좀 안 됐나? 일주일 좀 넘었었는데 제가 지금보다 좀 한 4, 5년 전쯤에 그때 한번 덴마크를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빨리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 때는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진짜 거의 안 빠져서 막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살이 갑자기 쭉 빠져버렸어요. 아침까지 게임을 달리고 그러고 집에 와서 좀 자고 일어나고 그러고 다시 좀 저녁에 또 게임을 좀 하러 갔었어요. 제가 그때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신났던 상황이었어요. 진짜 심할 때는 샐러드만 딱 점심쯤에 한 끼 먹고 한 2시? 1시, 2시? 이때쯤? 거의 간헐적 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식을 하는데 저는 탄수화물은 절대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막 한 소분 포장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서 그거 집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끓여서 두부 같은 거 와장창 넣고 막 해산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서 뭐 오징어 이런 해산물들 막 넣고 끓여서 된장찌개는 거의 안 먹었어요. 그 나트륨이 좀 많을 거라고 느껴져서 맛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두부를 막 진짜 미친 듯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식단을 했었고 그게 아니면은 뭐 약간 샐러디 이런 약간 배달의 민족에서 자주 시켜 먹었는데 좀 샐러드가 되게 풀떼기 주제에 되게 비싸요. 진짜 비싸요. 거의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샐러디 같은 곳은 그래도 뭐 한 7,000원, 8,000원 이러니까 그래도 뭐 하루 한 끼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그걸 좀 자주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새 회사에 이직을 했고 거기선 중식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 먹어야 되는데 저의 직장 위치가 좀 비싸요. 밥값이 비싸요. 너무 돈이 아까워서 한 일주일 먹었거든요, 밥을. 사 먹었거든요. 근데 비싸서 막 그런 거 사 먹어요. 요새 곤약 닭가슴살 만두, 곤약 비빔면, 곤약 카레우동 이런 거 다 사 먹어요. 되게 맛있고 좋아요. 아니면 제가 만두를 되게 좋아해요. 2,000~3,000원짜리 계란 스팀기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쓰는 게 있어요. 2~3개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또 두부 끓여 먹는다든지. 저는 탄수화물을 진짜 제한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탄수화물을 제한을 한다고 한들 구황작물이나 쌀 이런 거를 좀 제한했다 뿐이지 사실 저는 성분을 좀 따졌거든요. 그 복숭아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간접적으로 섭취를 했던 것 같아요. 야채에도 야채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직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꽤 규모가 있어서 구내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은 사실 오히려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 밥만 안 퍼왔어요, 저는. 그래서 뭐 돈가스 이런 거 나와도 그냥 먹었어요. 그냥 다 먹고 뭐 지방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차피 나 이거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먹되 밥만 절대 밥은 안 먹었어요. 막 샐러드는 꼭 나오거든요. 샐러드를 좀 많이 퍼오고 나머지 반찬들 다 퍼와요. 근데 약간 구내식당이 뭐 정말 싱겁거나 저희는 좀 짠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짜게 먹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대신에 물을 좀 많이 마시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물도 막 2, 3리터씩 하루에 그렇게 먹지 않았고 그냥 뭐 1리터에서 2리터 사이에서 먹었던 것 같고 가끔씩 좀 귀찮아서 잘 안 먹기도 했어요. 물 마시면 화장실 가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럽 원래 안 넣어 먹어서 그냥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식단은 1일 1식. 아침도 안 먹었고 진짜 배고플 때는 아침에 사과 하나 먹었어요. 그냥 뭐 씻어놓은 사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요새 많아서 그런 거 사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운동은 처음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가 워낙에 식단으로만 살을 빼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살이 많이 쪄있기 때문에 살이 늘어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살들이 처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 소리 좀 했죠. 그냥 지방부터 태우자. 빨리 지방을 태우고 그 뒤에 그냥 몸을 만들자.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수술을 하겠다는 무슨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그랬어요. 피트니스를 끊었는데 한 달 끊었어요. 저는 하루에 2번 다녔거든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정도 해서 3시간 정도 운동을 했지만 제지를 당하였고 그 뒤에 그냥 집에다가 트레드밀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아이러너였나? 그거 약간 리퍼 제품으로 구매해서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집에서 운동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허리는 원래 안 좋았지만 무릎이 망가졌어요. 저의 무릎이 아작나 버리는 바람에 원래 허리도 심각한 염좌가 있었고 아마 뱃살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그래서 염좌가 있고 무릎까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정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정형외과에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 2군데, 3군데 다녔는데 사실 병원을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병원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댓글에. 간헐적 단식 그리고 1일 1식 제가 했던 그 다이어트 식단이 저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 저는 그냥 원래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1일 1식 같은 게 저의 건강을 해친 거는 잘 모르겠어요.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저한테 역류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당뇨가 왔어요. 저희가 가족력도 있는데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이런 게 왔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지금 1년 넘게 뵙고 있는데 지금 제가 94kg 때까지 빠지고 나니까 지금 당화혈 색소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낮아지면은 아마 저는 약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된 희망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저는 약발도 좋고 지금 좀 살을 빼면서 오히려 당화혈 색소도 낮아지고 그간 간 수치가 좀 심하게 높았었어요. 잠깐 동안. 왜인지는 모르는데 그때 아마 다이어트 약도 아니고 그냥 그 가르시니아 들어있는 그거 먹었는데 그때 갑자기 간 수치가 확 높아져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간 초음파도 했고 그러나 지금은 다 정상이 됐어요. 원래 건강은 안 좋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1일 1식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느낌은 사실 크게 없어요.
진짜 힘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좀 변태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먹방을 봐요. 맛있는 녀석들 그거 맨날 봐요. 제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고 있어서 그냥 뭐 샤워하면서도 이렇게 보고 막 화장하면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운동할 때 무조건 저는 먹방 보거든요. 운동할 때. 그리고 자기 전에도 먹방 봐요.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일단 대리만족이 가능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배가 고파져요. 어느 순간 소화가 돼요. 이제 1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저의 소화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소화도 잘 안 되고 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은 스타일인데 이걸 보면은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배가 고파져요. 진짜 배고파요. 이게 배고파지면은 이제 제 느낌상 지방이 타고 있다. 내가 지금 살이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일부러 먹방을 더 보고 저를 혹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 뚫어들어 있는 체중을 보면 행복해요. 치팅데이가 있나? 뭐 어떻게 했나? 약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인데요. 치팅데이는 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원래 첫 2달 동안 없었고 사실 제가 지금 3달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달 차에는 3개월 차 때는 지금 거의 유지 중이에요. 지금은 좀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식단으로만 빼다 보니까 먹으면 다시 찌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매일매일 안 먹지 않고 정체기가 또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체기가 올 때는 오히려 좀 먹어요. 먹어주면은 좀 다시 더 잘 빠지는 경우가 상황을 목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팅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는 주로 한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점심 저녁 좀 많이 할 때는 일요일 점심까지는 맛있는 거를 먹고 대신에 일요일 오후에는 안 먹어요, 다시. 그리고 약속이 있을 때는요. 진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제발 같이 먹으러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제가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 친구 햄버거 먹을 때 저는 막 사과를 먹는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독하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만나기 전에 미리 뭔가를 좀 먹어요. 견과류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걸 좀 먹고 만나서 좀 적게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먹어요. 먹는 대신에 탄수화물은 안 먹고 그게 아니면 저랑 맞춰주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식단 같은 게 자기도 뭐 오늘은 좀 가볍게 먹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샐러드를 같이 먹으러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48kg까지 빼고 싶습니다. 뭔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TV에서라든지 어디서라든지 뭔가 키 167에 48kg야. 이러면 와 진짜 최고다 막 이런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한 진짜 40kg까지 빼보자.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고 저는 사실 70kg 때만 진입을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70kg 진입하려면 지금 20kg 더 빼야 되고 70kg에서 이제 10kg 더 노력해서 60대 되면은 정말 정상 체중으로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0kg까지는 정상 체중이다 보니까 언젠간 60kg로 가자 하는 생각이고 거기서 도둑하게 해서 50kg 밀어보겠습니다. 40kg는 그때 가서 판단할게요. 왜냐면 사실 저는 빨리 빼고 싶어요. 그냥 빨리 빼고 빨리 빼서 유지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좀 약간 뭐랄까 정신이 좀 건강해졌다고 할까? 그래서 좀 즐겁고 앞으로 저는 좀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뭐 1일 1식을 하고 대신에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좀 제한을 하는 때도 있는데 살을 다 빼고 나서는 1일 1식을 하되 약속도 잡고 뭐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약속이 매일 있진 않을 거잖아요. 계속 이제 1일 1식, 1식에서 2식으로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좀 굉장히 간편한 거로 때우고 점심에는 좀 맛있는 거 먹되 탄수화물 안 먹고
그렇지 않은 날에 치팅데이나 친구 만나는 날에는 탄수화물 이건 먹어 그냥 다 먹는 걸로. 유지니까요. 유지할 때는. 다이어트 할 때는 안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살을 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기간 살을 빼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다이어트 지식에 관해서는 너무 카더라가 많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도 맞다고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그냥 최고의 다이어트는 나를 제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내 성향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하고 그걸 파악을 잘해서 나를 다룰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게으르고 움직이기 싫고 귀찮고 근데 제 하나는 좀 참을 수 있을 땐 잘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식을 시작한 거였고 운동은 안 하고 이러니까 재밌는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지금 제가 일일식을 했다 이렇게 해도 다들 따라하지 않고 나를 꼭 잘 파악을 해서 나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요요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러 치팅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요요를 좀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요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1일 1식을 계속 하는데 꾸준하게 앞으로 저는 다이어트는 1년 잡고 다이어트는 사실 반년 잡고 있고 유지를 한 3년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년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루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여전히 1일 1식은 유지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반년 빡세게 다이어트하고 반년에서 1년 정도 그리고 유지를 3년 빡센 유지 나머지 평생 그것도 유지어터가 돼야지 맞겠네요. 그렇게 평생 유지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모도 외모지만 저는 건강도 챙겨야 하니까요. 그리고 노출을 꼭 엄청 노출된 옷을 자신 있게 입고 싶어요. 나시도 가디건 없이 그리고 비키니도요. 사실 무시당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친구 만나러 가면은 내 살을 주시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에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벌써 11분이나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행복해요, 지금.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답 댓글 다 달고 있고요. 진짜 할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은 휴가 중이라서 연차 중이라서 좀 막 밤새도록 일부러 밤새면서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좀 꽤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소통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많이 무서웠어요. 처음에 이거 올릴 때.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반응도 괜찮고 저에게 한 분, 두 분 막 이런 식으로 좀 아직은 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해서 읽고 싶지 않네요.